얘들아,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선생님은 원래 높임말을 쓰지요. 그렇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수 파트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했다, 그지? 근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해수의 심층 순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수의 심층 순환은 안 했죠? 그죠? 지난주에 심층 순환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뒤에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해수의 순환. 자, 해수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쌤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해수가 순환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대기의 대순환이었잖아. 그죠? 대기 대순환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자전을 안 해도 순환은 일어나. 그쵸? 적도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극은 에너지를 적게 받고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적도에서는 대기가 상승하고 극에서는 차가워져서 대기가 하강하니까 커다란 고리를 이루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전향력에 의해서 그게 나뉘어져서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공기에 고기압, 저기압이 생기고 공기 이동이 생기고 그러면 바람이 저위도에서 무역풍, 중위도에서 편서풍, 고위도에서 극동풍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죠? 그로 인해서 저위도에서 북적도 해류, 중위도에서 태평양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 해류 이런 것들이 북반구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역풍이냐 편서풍이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달라졌죠. 그러면 해수의 순환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표층에서 일어나는 표층 순환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이 심층 순환입니다. 자, 심층 순환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표층 순환은 뭐 때문이었냐면 결국에 무역풍과 편서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층 순환의 원인은 바람이 되는 거고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풍성, 바람풍 이룰성, 바람이 이루어주는 순환이다 해서 풍성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층에서 바다의 수심이 엄청나게 깊은데 표층에서 이렇게 해수가 이동하면 밑에 물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심층순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심층은 바다 밑에 깊은 곳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수가 순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해수의 성질에서 해수의 수온을 얘기하면서 해수의 층상 구조를 이야기를 했죠. 제일 표면이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뭐예요? 무슨 층? 혼합층.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 약층. 그리고 바닥에는 심해층이 있었죠. 그러면 심층 순환은 주로 심해층에서 일어나는 순환일 텐데 그러면 수온 약층이 표층의 그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 이 열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을 어떻게 해준다 했어? 차단시켜준다 했잖아. 근데 왜 순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죠? 그래. 궁금해야 돼. 왜 그러면 표층 순환에서 끝나지 않고 심층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간에 가로막아서 내려갈 수 없는데. 중위도, 저위도 있지만 먼 위도가 있어요.
고위도는 어떤 층이 있었죠? 심해층은 쭉 있었죠.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에서는 어때? 수온이 엄청 차갑겠죠. 엄청 차가운데 빙하가 얼어.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 무거워지지. 무거워진다는 말은 뭐가 커진다는 말일까요? 밀도가 커지죠. 그러면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지. 이 가라앉는 게 심층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라앉을 때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미 얘기했는데 가라앉을 때는 무거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심층순환은 밀도가 커져야지만 가라앉을 수 있는데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요소. 우리가 해수의 성질에서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뭡니까? TS 다이어그램이죠. T 뭐야? 온도. temperature, 온도. S는 염분. 그러면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게 수온과 염분이겠네. 그러면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수온이 어때야 돼요? 높아, 낮아? 수온이 낮아. 염분은 높아.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가라앉는 해수가 생기고 이들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슨 순환이라고 할 것 같아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풍성순환이었잖아. 그러면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아름다울까? 생각해봐. 공모할게. 응? 수성순환. 수성이면 수온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수염순환? 뭘 것 같습니까? 밀염순환? 창의적이지 않구나, 얘들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밀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밀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흐름이라서 밀도류.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수온은 뭘로 나타내? 수온이 높다 낮다는 열 에너지의 양이잖아요. 그리고 염분은 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염순환이라고 해요. 안타깝죠? 저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층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심층순환은 고위도의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바닥으로 이어져서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 심층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높아지는 곳이 생겨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층순환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뭐가 일어나니까? 침강이 일어나니까 심층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책에 86쪽에서 보면 쌤이 지난 시간에 풍성순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 대서양 쪽에 원래 아열대 순환이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까나리아 해류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위쪽으로도 남극처럼 남극 대륙 때문에 남극 순환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북반구는 좀 더 위쪽으로 해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봤죠. 그러면서 쌤이 이거는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위쪽에 있는 라브라도 해류였거든요. 라브라도 해류가 동그린란드 해류를 만나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는 북대서양 지역에
라브라도 해역. 라브라도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어나는 곳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대서양 남부, 남극 주위에, 여기는 남극 주위의 웨델 해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무거워져서 침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해수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 그죠? 그래서 해수를 봐봐요. 이거는 그림 그리지 말고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 정도가 이제 표층이라고 칩시다. 표층수가 있으면 아래쪽에 이제 심층으로 이어지는 심층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의 저 밑에, 바다의 아주 밑에 해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해저면의 제일 밑에 닿아 있는 거, 해저면 제일 아래에 여기 닿아 있는 해수가 무슨 수일까? 바닥. 바닥을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해저. 해저. 해양의, 바다의 밑바닥이니까 우리가 해저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바닥에 닿아 있는 층을 이루는 해수. 그래서 저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체육했나, 정로야? 피곤하지? 나도. 나 아침에 10시에 왔어. 오늘 설명회 있었거든.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자켓 안 입잖아. 그죠? 아, 맨날 이렇게 입죠, 선생님이. 그죠? 저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놓여지는 해수가, 그 중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해수가 쌓이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층수, 심층수, 그 다음에 중층수. 우리가 예전에는 중앙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층수. 왜 이래? 중층수. 자, 그래서 저층, 심층, 중층수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중앙수 같은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남극 주변이라고 했고 북대서양 주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 남쪽, 남극 쪽이다 라고 치고 여기가 대서양, 북대서양 쪽이면 자, 양쪽에서 가라앉잖아. 양쪽에서 가라앉는데 북대서양에서 내려오는 해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를 이렇게 하는데 저층수 바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죠. 근데 심층수인데 무거운 아이들은 저층수 있는 영역까지 가지만 이거를 북대서양 저층수라고 나누진 않거든. 그런데 남극에서 내려오는 물이 남극에서 결빙이 일어나면서 무거워진 물이 내려오는데 그렇게까지 안 무거우면 이렇게 해서 남극 중층수가 되고요. 이것보다 더 무거워진 해수는 이렇게 가서 남극 저층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남극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층수, 그러면 남극 중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밀도가 높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낮죠. 작죠. 그러면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되는가? 91쪽 그림 보세요. 91쪽 그림 보면은 자, 염분과 수온 TS 다이어그램이 오른쪽 영민이가 노트로 가린 그 영역에
이제 오른쪽 옆에 참고 자료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자, 거기에 보면 일단 초록색 박스가 남극 중층수이고 주황색 박스가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근데 이 둘을 보니까 아까 남극 중층수보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밀도가 더 높다고 했죠. 밀도가 더 높은 칸에 위치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온은 두 개가 어때요? 수온의 크기는 둘 사이가 어때요? 남극 중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가 수온 가로축, 세로축이 수온이니까 가로로 줄을 쭉 그어보면 거의 비슷하죠. 맞나요? 그러면 자, 남극 순서대로 따지면 남극 중층수가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고 남극 저층수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니까 이 둘 중에 둘은 뭐가 비슷해요? 수온이 거의 같죠? 근데 밀도는 누가 더 높아요?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높죠? 맞아, 그림상에서. 그러면 중층수, 남극 중층수보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뭐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염분이 더 높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그러면 다시 북대서양 심층수 주황색 박스와 남극 저층수 박스를 딱 보면 밀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조금 더 크죠. 봐봐. 책에 그림을 봐요. 나중에 적으면 돼요.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조금 더 크죠. 정말 노트로 가리지 말고 봐봐. 그 표를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서은아, 보고 있니? 남극 저층수가 조금 더 밀도가 높죠. 왜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둘이 세로로 선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더 많이 납니까? 수온이. 자, 그러면 얘네 둘,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는 서로 뭐가? 염분이 거의 같아요. 염분이 거의 비슷한데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더 크잖아요. 그죠?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더 큰 건 뭐가? 수온이 더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극 중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는 염분의 차이이고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는 수온의 차이이다. 요거를 구분하면 이 심층순환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심층순환은 주기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00년이 걸린다. 성은아, 깜짝 놀랬지?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00년이 걸려요. 근데 너네 몇 년 살아? 그럼 100년도 못 살겠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세대는 뭐 평균 수명이 120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우리는 그 전에 없지.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때 돼서 뭔가 생각이 나면 나의 묘비를 찾아오너라. 그래서 그런데 사람의 일생이 평균 수명을 길게 잡아서 100세라고 하면 몇 세대를 거쳐야 저 해수가 심층순환이 1000년을 지나서 상층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겠냔 말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층수의 깊이는 매우 깊으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 떠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게 심층수다라는 걸 아냐면 표층에서 해양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수괴가 뭐야? 우리가 공기 덩어리, 성질이 균이랑 공기 덩어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단. 그러면 성질이 같은 물 덩어리를 뭐라고 할까? 물 덩어리, 수괴.
뭐 북한 괴뢰군 이런 거 할 때 괴 아니고 수괴. 알겠죠? 아, 우리 도훈이가 있어서 내가 수업할 맛이 나네. 우리 도훈이는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조용하지? 항상 웃고 있어, 우리 도훈이. 그래서 그 북한 괴뢰군 아니고 수괴는 물덩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덩어리가 주변의 해수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왔나라고 보면 이 아이들이 심층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밑에서도 올라오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1000년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표층 순환에서 위도별로 순환이 일어나면, 그러고 나면 심층에서 고위도에서 가라앉아서 심층 순환을 하는데, 아까 심층 순환을 한 심층수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표층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심층 순환을 돌다가 염분이 낮아지거나 수온이 높아지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표층 순환이랑 만나겠네. 그래서 이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은, 자, 표층 순환에서 이렇게 돌다가 무거워지면 심층 순환으로 가라앉죠. 심층 순환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또 무거워지면, 얘가 표층 순환에서 이렇게 가다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심층 순환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가벼워지면 다시 표층 순환으로 가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쌤이 겹치게 그렸지만 리본으로 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메비우스 띠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의 그림을 한번 볼까? 91쪽 밑에 따뜻한 표층 해류해서 빨간색 선과 심해층 해류, 심층 해류, 찬 심층 해류 해서 파란색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 군데서 꼬아지면서 올라와서 다시 만나는 곳 있죠. 근데 올라오는 곳을 보니까 어디서 올라오냐면 인도양쯤에서 올라오고요.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곳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을 따져보면 이게 저 위에서 보면 대서양 쪽에, 북아메리카 오른쪽 대서양 쪽에서 하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입니까? 거기가 뭐겠습니까? 어디 지역이겠어요? 라브라도 해역 지역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까지 하면 우리가 심층 순환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 도훈아, 네. 자, 이제부터가 우리가 2권이 유체 파트죠. 그러면 유체는 대기와 해양인데, 유체를 대기와 해양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다 했어. 그게 뭐였어?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상호작용을 본 게 뭐였냐면,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 표층 순환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의 그 상관관계도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인데, 얘들아, 지금은 필기를 하지 말고 기다려줘. 쌤이 기다리는 거 필기할 시간을 줄게.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이 첫 번째 용승과 침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원래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크만 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뭘 배웠냐면, 자, 북반구에서
어떤 공기의 이동이 있으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는 진행 방향의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는다.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2에서 유체를 배우게 되면 이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역학적으로 알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승과 침강을 알려면 에크만 수송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거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해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해수가 있는데, 자, 해수가 있는데, 이게 해수가 있는데 바닥이니까 이렇게 세워서 보여줄게. 자, 이봐요. 해수가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리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어떻게? 요렇게,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이 아니지. 다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전향력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옆으로 꺾여야 되잖아.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영향을 받으면 표층의 해수는 바람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되겠나? 그런데 이게 수심이 깊어지면, 자, 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두면 요 파란색이, 선아, 요 파란색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표층의 수는 요렇게 이동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 그런데 이게 수심이 깊어지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수심이 깊어지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또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예 표층과 반대 방향까지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봐봐. 요렇게 해서 표층에서는 노란색으로 45도 방향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돌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돌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표층과 완전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을, 이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흰색 끝을 이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노란색에서 요렇게 해서 이 S자형처럼 요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뭐야? 나선형이 되죠. 우리 나선형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어떤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 바람이 만약에 요렇게 분다. 이게 바람이면 표층에서는 해수가, 이게 어떤 해수의 깊이라고 치면, 자, 표층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에 의해서 이 바람 방향의 45도,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죠? 그러면 해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해수가 이동하는 게 깊어지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죠. 적어지는데 이 해수의 이동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다가 어떤 깊이에 가면 요렇게 가다가 어떤 깊이에 가면 표층과 완전히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와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깊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동하는 게 요렇게 해서 해수가 나선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에크만이라는 과학자가 밝혔기 때문에 이 나선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층에서 45도로 간 해수의 양과 심층에서 표층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수. 그러면 요만큼의 깊이, 요 표층과 정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 45도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 45도부터 해서 여기 봐봐 요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층에서 45도 가면 깊어지면서 요렇게 돌아가니까 나선형이 되죠. 그러면 이 표층과 이 밑에 깊이까지 마찰 저항 심도까지 전체적인 해수는 어디로 이동하냐 하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게 에크만 수송이거든.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뭐냐면 표층에서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이게 어느 방향이다?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바람 방향의 바람의 오른쪽 얼마? 90도 방향. 그러면 이거는 북반구이고 남반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90도. 이게 에크만 수송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자, 여러분들 봐봐.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해수가 이 바람의 오른쪽 90도니까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오른쪽 90도 이렇게 되겠죠? 바람이 또 이렇게 불면 오른쪽 90도. 이해되죠? 이게 에크만 수송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용승을 할 겁니다. 자, 용승은 뭘까요? 아하, 용승은 뭐다? 올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토네이도처럼 바닷물이 막 올라올 때 용오름이라고 하잖아. 그거는 뭡니까? 용이 위로 승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용오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용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용승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용승이라고. 어이구, 괜찮니? 자, 위로 올라가는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종로에 주어야 되지. 되겠나? 영민아. 얘들아, 오늘 너네의 그 정신적 승리를 위해서 이걸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자, 용승이 있는데, 성은아, 필기 조금 있다가 설명 들으세요. 용승이 세 가지의 용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안 용승이에요. 자, 연안 용승은 무슨 말일까? 연안이 뭐야? 바다 옆에. 그죠? 바다 옆부분인데, 만약에 용승이 일어나려면, 자, 이봐. 여기가 육지입니다.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뭐다? 바다예요. 자, 여기가 바다인데 바람이 어떻게 분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리가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은 바람 방향의 어느 방향? 오른쪽 90도. 자, 그러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해 버리죠. 그러면 연안의 해안가에 있는 곳에서 해수가 바깥쪽으로 먼바다로 해수가 빠져버리면 해안가에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버리겠지. 맞아. 해수를 이렇게 퍼내면 비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채워줘야지.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는 게 연안 용승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저기압성, 저기압에 의한 용승, 고기압에 의한 용승, 침강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저기압에 의한 용승. 얘들아,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어떻게 움직여요? 자, 바다 위에, 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위에 저기압이 생겼어. 저기압은, 북반구의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영민아, 이봐. 북반구에서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 자, 그러면 봐봐. 이게 해수의 표층이란 말이야. 이렇게 불면, 우리가 바람이 불면 해수가 이동하는 건 바람의 방향의 몇 도? 어느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이러니까 어떻게? 저기압성 회전이 있는 저기압에서는 바깥쪽으로 해수가 다 이동을 하니까 중심이 어떻게 돼요? 비어버리지. 서은아, 중심이 비면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되지. 그러면 이 밑에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거든. 이걸 우리가 저기압에 의한 용승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이해됩니까? 자, 이봐. 영민아, 세 번째. 이게 제일 특별하게 다른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적도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도 용승은 다른 거, 뭐냐면 용승과 침강이니까 용승이 있고 침강이 있겠죠. 근데 침강이는 없는 게 적도 용승입니다. 서은아, 우리가 적도를 봤잖아. 그치? 그러면 적도의 바닷가에 여기가 0도 부분, 적도 부분이야. 북반구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반구 저위도. 무슨 바람이었어? 무역풍. 무슨 무역풍? 무슨 방향? 북동. 북동 무역풍이 불어요.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나 혼자 알고 있니? 자, 그러면 북동 무역풍.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그럼 얘는 남동 무역풍. 자,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는 진행 방향의 왼쪽. 왼쪽. 왼쪽 하면 적도에서부터 양쪽으로 해수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양쪽이 벌어지면 적도는 해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양쪽 다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용승을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승이니까 적도 용승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쌤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강입니다. 용승은 솟아오르는 거라면 침강은 깔아앉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안에서 일어나는 연안 침강입니다. 자, 연안 침강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여기가 바다면 침강이 일어나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될까? 지금 위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용승이 생겼잖아. 서은아, 용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오른쪽. 자, 해수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육지 쪽에 해수가 넘칩니까? 안 되죠. 육지 쪽에 해수가 몰리니까 많아지니까 무거우니까 얘들이 안으로 깔아앉는 거야. 이게 침강이거든요. 이게 연안 침강입니다. 이해되나? 힘들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기압에 의한 용승이 있었으면 고기압에 의한 뭐가? 침강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위에 고기압이면 북반구 고기압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지금 쌤이 봐봐. 바람은 노란색,
해수의 이동은 핑크색. 그 다음에 용승이나 침강은 파란색으로 그린 거 이해되죠? 구분되죠? 자, 그럼 봐봐.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진행 방향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에 해수가 끄덕 모였을 거 아니에요.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침강이 일어난다고. 쌤, 그러면 적도에서처럼 이런 거는 침강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쌤이 적도 용승은 좀 특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용승과 침강입니다. 되겠나?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뒤에 엘니뇨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승과 침강을 하려면 바람 방향의,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평균적으로 이동한다는 에크만 수송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서 에크만 수송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준 거야.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93쪽 책을 한번 보세요. 93쪽. 우리가 해류할 때 지난 시간에 지중해성 기후 같은 데는 주변에 연중 온화한 난류가 흐르면 연중 날씨가 온화하게 따뜻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침강도 있지만 용승이 중요하거든. 그럼 용승이 일어난다는 건 어디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니까 아래쪽의 해수는 표층 해수보다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차갑죠. 그러면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왔으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주변은 날씨가 따뜻하겠어? 시원하겠어? 찬 해수가 올라왔으니까 시원하겠죠. 그죠? 그리고 영양염류를 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장이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93쪽에 용승의 특징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용승의 특징에 용승 속도 줄칩니다. 용승의 속도는 엄청 빠르게 호르륵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1m 올라옵니다. 상승 속도가 하루에 1m. 그러면 관측이 쉬울까 어려울까? 24시간에 1m 올라오니까 어렵겠죠. 그치만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표층 수온이 주변보다 높아 낮아? 낮아. 낮으니까 용승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낮은 수온으로 용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 여기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 표층 수온이 낮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그림 보세요. 어디서 용승이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지만 남미와 북미 사이에 쭉 보면 여기 적도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중간에 태평양 한가운데 적도 용승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밑에 남미 왼쪽에 페루 연안 용승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영역이 페루 연안 용승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페루 연안에 용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용승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 2번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밑에 줄 보면 표층 수온이 낮아 주변의 기후가 연중 시원하게 유지. 줄쳐라.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표층 수온이 낮아 주변 기후가 연중 시원하게 유지. 그죠? 그러면 해수가 어디에? 위에 원래는 따뜻한 해수 위에 봐봐. 따뜻한 해수 위에 놓여있는 공기층은 따뜻하죠. 근데 밑에서 용승이 올라오면 여기가 차가워지니까 기층 하부를 어떻게 하겠어? 냉각을 시키겠죠. 그럼 냉각시키면 공기가 포화수증기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냉각이 되면 포화수증기가
낮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층이 응결이 되지만, 응결이 되기도 하지만 밑에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해. 그러면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안정하죠. 그러면 상승기류 막 이런 게 안 생겨. 그러니까 안정하니까 상승기류가 안 생기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찬 해수가 기층 하부의 온도를 낮춤으로 기층이 안정되어 맑은 날씨가 유지된다. 또한 차고 영양 염류가 풍부한 해수가 수심 100에서 200m에서 솟아올라서 이런 부분은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거기까지 줄을 쳐놓으면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특징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주변보다 날씨가 시원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층이 안정이 되니까 날씨가 맑다. 또 뭐가 있었어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요 세 가지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엘니뇨, 라니냐가 진행이 될 건데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오늘 하는 거의 마지막 파트예요. 자, 세 번째는 엘니뇨와 라니냐, 라니냐입니다. 자, 근데 오늘 글씨를 유달리 잘 못 쓰네. 원래 되게 잘 쓰는데, 맞죠? 자, 여러분들아, 봐봐. 우리가 그냥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알죠? 이게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냐면 남미, 페루 지역입니다. 아까 페루에서 용승 일어나는 거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페루 지역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러면 평소에 밑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온이 어떨까요? 수온이 어때? 용승이 일어나면 수온이 어때요? 낮아요. 수온이 낮은데 또 표층에 기층을 냉각을 시켜서 아래쪽에 차갑고 위쪽에 따뜻하니까 기층이 안정이 되어서 날씨가 어떻다고 했어요? 맑죠? 기억나나? 근데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이지만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에요. 그죠? 자, 여름의 크리스마스에 페루에 있는 어부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용승이 일어나면 수심 100에서 200m에서 차가운 영양 염류가 풍부한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페루의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 나가서 열심히 나가가지고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와, 이 뭔 일이고. 야, 우리 오늘 뭔 날이고. 크리스마스다. 야, 크리스마스에는 일하면 안 되지. 그럼 어째야 되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안식일 아니가? 쉬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고 나와서 고기 잡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노했는갑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들아, 용민아, 예수님은 남자아이로 태어났어? 여자아이로 태어났어? 남자아이. 남자아이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페루의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고기가 안 잡혔다.
아,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게 잘못이구나. 예수의 탄생을 축복해야지. 그럼 예수는 뭐다? 산의 아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페루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걸 남자아이, 산의 아이,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 니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짜야? 엘 니뇨.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럼 남자와 반대는 뭐야? 여자. 그러면 산의 아이 엘 니뇨였으니까 엘 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은 여자아이 뭐겠어? 라 니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뜻입니다. 엘 니뇨는 남자아이, 라 니냐는 여자아이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죠? 지금부터 필기하지 말고 설명을 진짜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여기가 평상시. 자, 여기가 중요하니까 엘니뇨. 여기가 참고로 이야기하는 라니냐입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가 어떤지를 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도의 바다, 자, 적도의 바다가 있으면 남미 지역이 요렇게 있겠죠. 여기가 뭐였습니까? 페루였죠. 맞죠? 그러면 페루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안용승. 그럼 연안용승이 왜 일어나냐? 페루에서도 연안용승과 적도용승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적도용승이 더 영향을 많이 줘야 되지. 자, 봐봐. 북반구에서 무슨 바람이? 북동 무역풍이 불고 남반구에서 남동 무역풍이 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난다 했습니까?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니까 요 페루 연안은 시원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봅니다. 쌤이 두 가지를 다르게 적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봐. 하나는 수온이고요. 하나는 기압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얘들아, 서은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적도에서 무역풍이 불면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 했고 페루 지역에도 용승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바다예요? 무슨 바다입니까? 뭔 바다고? 모르나? 여기 이 큰 바다는 태평양이죠. 왜냐면 이 위쪽에 북미 있고 이쪽에 남미 있고 이쪽에 유라시아 있고 태평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태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의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니까 태평양의 여기가 태평양의 서안이고요. 여기가 태평양의 서안이고 이쪽이 태평양의 동안이 됩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동안, 서안의 차이 알겠지?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태평양 지역의 해수의 온도는 어떨 것 같아요? 태평양 지역의 해수의 온도는 어때? 적도 지역은? 적도 지역의 해수의 온도는 어때요? 뜨겁죠. 그러면 원래는 뜨거운 해수가 이렇게 있어야 됐는데 지금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서안으로 갈까요? 동안으로 올까요? 서안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안에 조금 더 모입니다. 그죠? 영민아, 이거 봐야 된다. 따뜻한 해수가 바람에 의해서 적도 지역의 뜨거운 해수가 서쪽 해안으로 몰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 지역에는 수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수온이 높죠. 동안 지역은 수온이 낮죠. 근데 생각해봐.
수온이 높으면 그 위에 있는 해수가 그 공기가 어떻게 돼요? 데워지지. 공기가 데워지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공기는 위에 뭘 만들어요? 구름 만들죠. 그럼 여기는 비가 내리겠죠. 근데 이쪽은 수온이 낮다고 했잖아요. 수온이 낮으면 공기가 따뜻해져, 차가워져? 차갑죠. 차가운 공기는 하강을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압이 낮음이고요. 여기는 공기가 하강하니까 기압이 높습니다. 이걸 기억을 딱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여기는 맑은 지역이거든. 되겠습니까? 이게 평상시의 페루 연안의 모습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래쪽에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단면을 그린다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 해안에 더 많이 되어 있고, 서쪽에 더 따뜻한 해수가 많고,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는 시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자, 해수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페루 지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페루 지역이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동안이고 태평양의 동안이고 여기가 서안이 되죠. 그죠? 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아까 쌤이 노란색을 바람으로 그렸잖아요.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여기 있던 뜨거운 해수가 서안으로 완전히 몰려갈 수 있나요? 바람이 약해지니까 많이 못 가죠. 그러니까 뜨거운 해수가 이렇게 동안으로 더 많이 몰려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 요거고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는 뭘 보냐면 수온과 기압의 차이,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편차값을 보는데요. 자, 여기 수온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 기압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해수가 따뜻하기는 하죠. 자, 해봐, 영민아.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몰려왔잖아, 서은아. 많이 몰려왔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쪽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좀 덜 갔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아, 편차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값에서 빼기 평균 값을 해줘야 되잖아. 평상시 값. 그죠?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와 있기는 한데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똑같아요? 내려갔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내려갔으니까 이 편차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동안으로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면 동안은 평상시에 아주 용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해수가 조금 갔으니까 용승도 조금 일어나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편차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플러스가 나타나.
이거 중요한데 이걸 안 들으면 안 되는데 평소보다 높아져서 플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기압은 평소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압의 편차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평소보다 높아졌으니까 기압이 플러스로 나타나겠죠. 맞니? 그런데 이 지역은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압이 평소보다 낮아질 거고 평소보다 낮아졌으니까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가 여러분들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면 수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기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편차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등치선을 그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 해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쌤이 일부러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상승기류가 막 해야 되는데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상승기류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평소에는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얘는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평소에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오고 하강기류 날씨가 맑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여기가 가뭄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죠. 수온이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뭐가?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태평양의 동안에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저 정도의 홍수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쌤이 여기서보다 이쪽을 조금 더 안쪽으로 화살표를 그린 건 완전히 동안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동안에 보다는 약간 더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서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밑에 하층의 수온의 분포를 보면 빨간 이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얘보다 지금 깊이는 얕아지고 이쪽에도 더 많이 왔겠죠. 얘보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찬 해수가 좀 적겠죠.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나 용민아? 자, 그런데 라니냐는 뭐냐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갑자기 엄청 강해집니다. 자, 무역풍이 왜 강해졌는지 쌤이 잘 모르겠어. 근데 강해졌어. 그러면 여기에 남미가 있고요. 그러면 무역풍이 강해졌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완전 세게 불지. 완전 세게 붑니다. 그죠? 완전 세게 부니까 용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많이 일어나겠죠, 용승이. 그죠? 그러면 이 적도 지역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이쪽으로 엄청 많이 갑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편차를 본다고 했죠. 자, 여기가 서안이고 여기가 동안입니다. 얘들아, 문제에서 태평양의 동안, 서안이고 서양, 동양이 차이가 있죠. 태평양의 동안이냐 서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편차를 보면 여기에 수온과 기압을 보면 자, 평상시에도 수온이 높았는데 뜨거운 해수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아집니다. 수온이 더 높아지니까 편차가 뭐가 나오겠어요? 플러스가 나오지. 동안은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더 낮아지죠. 그럼 편차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지. 평소보다 수온이 더 높아졌으니까 기압은 더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편차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수온이 더 낮아졌으니까 기압이 더 높아지고 편차는 플러스가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기압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상승기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세게 올라가겠죠. 구름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겠죠. 비가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서안 지역에 뭐가?
홍수가 발생합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거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하강기류가 엄청 세게 발생했거든.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비가 와, 안 와? 너무 안 와. 안 와도 너무 안 오니까 이 지역에 뭐가? 가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밑에 해수의 평균적인 높이를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엄청 깊어지고 여기는 엄청 적어지겠죠. 찬 해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되겠습니까? 용승이 발생하니까. 이거 보고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런데 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역풍이 강해지는지, 왜 무역풍이 약해지는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왜 발생하는지를 모르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하는지 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언제 발생하는지도 사실 정확한 주기는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이냐 라니냐이냐가 조금 우리가 전체적인 기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워커 순환. 자, 워커 순환은 태평양 동서안의 기압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쌤이 밑에 기압 변화를 미리 같이 얘기해 줬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남방진동이 있습니다. 남방진동은 남방이니까 뭐야? 사우던, 남반구를 얘기합니다. 남반구에서 지금 한쪽이 수온이 높으니까 한쪽이 수온이 낮고 한쪽이 높으니까 한쪽이 또 다시 낮아지고 이게 서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남방진동은 이 워커 순환에 생기는 이런 기압 변화가 동안과 서안의 기압 변화가 뭐를 하는 것 같아?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다른 쪽이 높아지면 반대쪽이 높아지고 뭐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시소처럼 변화한다. 그래서 이거를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엘니뇨가 발생할 때 남방진동이 같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엘니뇨는 엘니뇨 앞글자를 땄습니다. 남방진동 Southern Oscillation 이렇게 하니까 합치니까 뭐가 돼요? 엔소. 그래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해서 엔소라고 그냥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태평양의 서안과 동안의 어떤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한 가지 더를 해보면 이쪽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엘니뇨의 가뭄이 되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더 온도가 낮아졌잖아.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는 수온이 높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라니냐 때는 이쪽에 태평양 서안 저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 추워집니다. 이거는 해양과 대기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좀 복잡한 현상인데 문제에서 물어봐. 엘니뇨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노? 그래서 엘니뇨 때 우리나라는 따뜻해지고 라니냐 때 추워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